대한민국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나 봅니다. 한국을 상대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데요. 한국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중국부터 자신들 안방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을 쫓아내기에 혈안인 유럽까지 열강의 시기와 질투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을 시작한 KF21의 글로벌 수출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도 더는 당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때 잘 나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퇴물로 취급받던 러시아를 비롯해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산 전투기는 너무나 프랑스적이라는 이유로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KF21을 의식하면서 최근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프랑스 라팔은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연달아 수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도네시아와 10조 7천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아랍에미리트와는 80대 규모의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라팔이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유가 조만간 전투기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 KF21을 의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F21 보라매의 잠재적 경쟁자이자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라팔 전투기를 꼽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시장에 진출한다면 KF21의 상대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게 정설인데요. 오늘은 곧 세계 시장에서 라팔과 경쟁하게 될 KF21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이번엔 페루에서 맞붙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부터 KF21을 두고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성능면에서 줄곧 비교되던 두 기체가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 기종 리스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KF21이 아직 양산 단계에 있으며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운 일인데요. 이에 라팔 제작사인 다소와 프랑스 정부는 페루처럼 정치, 경제적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을 상대로 대규모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손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군사 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는 라팔의 공급사 다소의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는데요. 현재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이것을 수개월 안에 세대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소에서 한 달에 5대 이상을 생산해내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데 올해 상반기에 라팔 6대를 프랑스 공군에 인도했고 올해 말까지 20대를 납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디펜스 뉴스는 여전히 정체 중인 223개의 주문량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팔의 수출 방식은 정부와 공군이 먼저 다수의 라팔 주문을 걸어놓고 해외에서 도입 문의가 오면 기존에 생산된 재고분을 수출해왔기 때문에 해당 주문 건수에는 허수가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 외에도 다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는 기체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레이더 등 첨단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데요. 최근 말레이시아의 유력 군사매체인 디펜스 투데이는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KF21과 함께 러시아 수호이 57이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될 것이라 평가받던 라팔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 역시 스텔스 성능에 대한 확장성 문제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군사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면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 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이 57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인데요.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AL4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수호이 57보다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KF-21은 무장체계에서도 수호이 57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를 총 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호이 57은 14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을 위해 사실상 8개의 하드포인트에만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더구나 러시아의 경우엔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신 기체도 아닌데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KF-21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생산 목표를 2028년까지 75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형편상 수출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수용 라인을 수출용으로 전환하되만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F-35A 금수 조치에 화가 난 이집트가 양산체제도 못 들어간 수호이 57을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수호이 57을 대신해 수호이 35를 사가라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라팔 역시 비싼 가격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KF-21의 대단 가격이 약 1,100억 원이고 수호이 57은 국저형 모델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라팔은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높은 가격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한데요. KF-21은 5세대의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에도 일각에서는 KF-21의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물교역의 부정적인 정부와 여론의 시각을 꼽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금 일부인 현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깨지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를 들여올 때 대금의 일부를 천연 고무나 야자유, 커피나 코코아 등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2011년 필리핀에 근거리 유도탄을 수출할 때 대금의 일부인 68만 9천 달러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KF-21의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비롯해 문제 있는 생산 속도는 우리 보라매에게 큰 기회로 작용하는데요. 카이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해외 수주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등 전문 외신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방산 시장의 미래는 밝은데요. 그들은 대한민국이 몇 년 뒤 미국을 포함한 세계 3대 스텔스기 운영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